원장님, 리프팅은 피부가 처지기 시작할 때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아직 처지지 않은 20대 때부터 받는 게 좋나요? 저는 사실 어린 나이부터 무조건 리프팅을 세게 받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처지면 하는 거고 아직 안 처졌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리프팅이라는 게 사실 나이만 가지고 뭐 20대 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30대, 20대라도 뭔가 피부가 얇고 처짐이 빨리 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40, 50대 분들이더라도 얼굴 구조 자체가 탄탄해서 뭔가 처짐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나이보다는 지금 내 얼굴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연령대별로 고민하시는 포인트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다 보니까 오늘은 어디까지나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연령대별로 어떤 시술을 어떤 리프팅을 많이 추천드리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먼저 20대 분들이 리프팅 받으러 오시면은 어떤 걸 좀 먼저 추천을 해주시나요? 20대 분들은 사실 제가 얼굴을 봤을 때 정말로 처짐이 있다기보다는 지방 때문에 얼굴선이 둔해 보이는 경우가 좀 훨씬 많거든요. 이중턱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볼살이 많아서 얼굴이 실제보다 좀 더 크고 무거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부를 억지로 당겨 올리는 리프팅보다는 필요 없는 지방을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선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온다 리프팅인데요. 온다는 극초단파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방층에 열을 전달하는 장비예요. 지방세포에 선택적으로 열 손상을 주면서 지방을 좀 줄여주고 동시에 피부 탄력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는 장비인데요. 그래서 20대에서 턱 밑 지방이나 볼살 때문에 얼굴선이 둔해 보이는 분들은 굉장히 이 온다 리프팅의 만족도가 좋은 편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시술을 하고 나서 붓기나 멍 같은 다운타임이 비교적 적다는 건데요.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뭐 얼굴선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좀 부담 없이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설령 약간의 처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만 줄이는 변화만 줘도 본인이 느끼는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근데 원장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울세라를 20대에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받는 분들도 많은 걸 봤는데 원장님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원장님들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제가 리프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지속 가능한 리프팅이냐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젊은 나이부터 울세라로 강하게 리프팅을 해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좀 처짐이 생겼을 때 이거보다 더 강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기술이 또 발전이 되거나 하면은 좋은 리프팅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한 리프팅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뭔가 할 수 있는 리프팅이 별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0대 때는 사실 조금만 리프팅을 너무 강하지 않게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충분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뭔가 비용적인 측면, 통증을 견디는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젊은 나이부터 강한 리프팅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30대 분들에게도 좀 비슷하게 추천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맞아요. 제가 3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정말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에 지방이 많으면 온다처럼 좀 지방을 정리하는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뭔가 단순히 지방이 많아서 처지기보다는 얼굴 전체를 잡아주고 있던 조직의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처짐이 보이기 시작한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만 계속 줄인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필요한 볼륨까지 너무 줄여버리면 얼굴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헬스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리프팅을 같이 곁들이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 리프팅은 대표적으로 울세라나 리프테라 같은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 초음파 리프팅의 원리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진단할 때 쓰는 초음파를 돋보기로 모아서 쏘는 거예요. 초점이 잡히는 곳에서 강한 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직을 수축시키고 이후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탄력을 올려주는 거죠. 다만 이제 30대까지도 아직 처짐이 그렇게 심하진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울세라 같은 강한 리프팅을 하시기보다는 비교적 좀 부담이 적은 리프테라 정도로 관리를 시작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프테라는 펜 타입의 핸드피스가 있기 때문에 턱선이나 입가처럼 국소적으로 우리가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부위를 세밀하게 치료하는 데도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처짐의 정도가 더 심해지거나 얼굴 전체적으로 뭔가 확실한 리프팅이 필요해진다? 그때는 울세라 피 프라임 같은 좀 더 강한 초음파 리프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40에서 50대 이상, 그 이상 분들께는 어떤 리프팅을 추천하시나요? 40대부터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프팅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때부터는 얼굴을 지지하고 있던 깊은 조직의 탄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턱선이나 입가처럼 실제로 처지는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겉에만 관리해서는 한계가 좀 있고 깊은 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초음파 리프팅이 강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는 뭐 단언컨대 울세라 피 프라임이 가장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해요. 또 울세라는 우리가 초음파로 실제 피부의 안쪽의 구조를 보면서 원하는 깊이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온다 같은 장비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층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에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40대부터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노화라고 하는 게 피부 깊은 곳에서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잔주름도 조금씩 늘어나고 모공도 넓어지고 피부 자체도 예전처럼 쫀쫀하지 않고 좀 늘어지는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는 울세라처럼 깊은 곳은 초음파 리프팅으로 잡아주고, 피부 겉에 이 피부 자체의 결은 고주파 리프팅을 같이 사용해서 관리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울세라로 깊은 층의 처짐을 좀 치료하고, 덴서티, 써마지 같은 고주파 장비로 피부 전반적으로 열을 전달해서 탄력이나 잔주름을 같이 개선하는 방식이죠. 사실 뭔가 40대부터는 한번 뭔가를 해서 확 젊어지는 것보다는 꾸준히 노화의 속도를 늦춰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샷수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뭐 당장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5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술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울세라나 써마지, 덴서티 같은 고주파 리프팅이 여전히 필요하긴 한데요. 다만 이 시기에는 뭔가 비수술적인 리프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피부가 좀 많이 남고 좀 처짐의 정도가 심하다면 실리프팅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정말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그냥 거상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단순히 처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볼륨 자체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눈밑이 꺼지고 옆볼이 패이고, 뭔가 팔자주름이나 입가, 마리오네트 라인이 더 깊어지는 게 이제 대표적인 변화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를 계속 당겨 올리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람 빠진 풍선을 자꾸 손으로 잡아 당긴다고 해서 얘들이 팽팽해지는 느낌은 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레디어스나 주베룩 볼륨, 필러 같은 시술로 필요한 부분의 볼륨을 같이 보충해주면 훨씬 더 리프팅된 느낌, 젊어 보이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리프팅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처짐이 문제인지, 피부 탄력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 볼륨이 빠진 게 문제인지를 같이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짐이 많이 심해가지고 실리프팅까지 받는 분들은 울세라 같은 비수술적인 리프팅 시술은 굳이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 둘은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실리프팅은 말 그대로 실이라는 이 물리적인 지지체로 처진 조직을 위로 당겨주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시술 직후에 뭔가 바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의 물리적인 지지력이 줄어들면 다시 어느 정도 원래대로 처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울세라 같은 리프팅 장비들은 피부 안쪽에 뭔가 열을 넣어주고 에너지를 넣어줘서 콜라겐이 재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 자체가 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시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처짐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실로 필요한 부분을 직접 당겨주면서 초음파, 고주파 리프팅을 통해서 피부의 전체적인 지지력을 같이 관리하는 방식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시술을 같이 할 때는 시술 순서나 간격, 뭐 실이 들어가는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받는 것보다는 본인 얼굴 상태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원장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연령대별로 많이 고려하는 장비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상담을 받자마자 뭔가 가장 유명한 장비로 해주세요, 샷수는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샷수가 많고 에너지가 강하면 시술 부위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눈에 띌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의 피부 상태나 얼굴 구조에 맞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비용만 지출이 되거나 얼굴이 더 꺼져 보이는 등 원치 않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이름이나 샷수도 중요하지만 처음 상담을 받는다면 내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지, 그 고민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민 부위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장비는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프팅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나에게 맞는 리프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로 많이 나타나는 얼굴 고민과 자주 고려하는 장비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 가이드로 참고하시고 항상 병원에서 원장님과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내 얼굴에 맞게 세부적인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시술 정보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